그래서 진단편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게 경계성 성격장애의 이런 증세들을 받고 증상과 증세를 받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를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관계, 자기상, 정동에서의 불안정성과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 다음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킨다.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5번 기준에서 말하는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교차하여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네. 정체감 혼란,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기상 또는 자기지각,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2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낭비, 성관계, 물질 남용, 무모한 운전, 폭식,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신용, 자살하겠다는 위협 혹은 자해 행동,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예를 들어 대체로 수시간 지속되며 드물게는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는 간헐적인 심한 불쾌감, 성마름, 불안, 만성적인 공허감,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혹은 분노 조절의 어려움, 스트레스에 따른 일시적인 망상적 사고 혹은 심한 해리 증상, 감정 불안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치료는 약물 치료로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의 우울감, 충동적 행동 등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성격 장애의 특성상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한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정신치료, 정신분석이다. 현재 학계에서 가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건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다. DBT는 명상이나 행동치료 등을 동반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 관한 기술 등을 익힐 수 있게 만드는 행동치료다. 최근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지지요법을 통해 리페어런팅을 해주어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스키마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사람의 성격은 오랫동안 쌓여온 방어 기제들, 즉 습관이나 행동의 총체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이런 경계성 환자들의 주변인 혹은 가족, 연인일 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 면에서 도울 수는 있다. 그리고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를 가족이나 연인 혹은 가까운 친구로 두었을 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경계성 성격 장애인인 사람에게 날 실망시키는구나, 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직접 내뱉지 말아야 한다.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에게 이러한 말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며 그들로 하여금 존재성이 부정당함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충동적인 경계성 환자는 극단적으로 자해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계성 성격 장애인 사람에게 휘말려서 본인도 똑같이 잘해줄 땐 한없이 잘해주다가 비난을 퍼부을 땐 똑같이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인간으로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경계성 환자는 더욱 혼란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는 어쩌면 당당하고 타인만을 비난해서 몰아가는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건 오로지 그 사람의 겉면만 그런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과 싸워 이겨서 자존감을 내리눌러봤자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일반적인 사람처럼 경계성 환자와 말로 언쟁을 벌여 상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 말에 설득당하거나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을 겪었을 때 자신이 부정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성 성격장애 소유자에게 최대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변덕을 일으키던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대해줘야 널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는 태도가 본인도 안정감을 찾고 변덕이 덜해지게 된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혼란스러워할 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고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지 하기 위해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견고한 틀을 만들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타 혹자는 상대와 나 사이에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문제라 정의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이런 의미로 붙은 것은 아니지만 후학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런 설명이 유행했다. 이름의 유래는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있는 성격장애라는 데서 왔다. 정신증은 명백한 현실에 대한 인지를 직접적으로 왜곡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망상하든가 없는 것을 보고 나지 않은 환청을 듣는다든가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것이다. 그런 반면 성격장애와 같은 신경증의 경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가 있었구나 혹은 성격이 조금 그렇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라고 쓸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책 잡았다 내가 술래야에서도 경계성 성격장애를 표기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 서비스에서도 경계성 인격장애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DSM-4에서도 경계성 인격장애로 소개한다. 영어 보더라인이 경계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한자 말인 경계는 꼭 경계선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영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한 셈이고 경계성이라 하면 연극성, 회피성, 성격장애 등 다른 진단명과의 통일성을 좀 더 고려한 명칭이 된다. 현재로서는 거의 혼용 중이긴 하나 경계성이라고 표시하는 쪽이 좀 더 늘어가는 추세. 경계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계의 의미를 혼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이게 뭐지? 경계탄 의미 어떤 쪽도 딱히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격장애보다는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다. 교과서적으로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2배 정도 흔하다고 한다. 여자 환자가 더 흔하다고 하네요. 데미 로바토의 앨범 데미의 스페셜 에디션 타겟 버전에서 보너스 트랙 수록곡 제목이 I Hate You, Don't Leave Me다.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거식증 증세를 보이고 자해까지 하여 재활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던 전적을 생각한다면 꽤나 의미심장한 제목이다. 가사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을 보인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겪은 키라 벤 겔더라는 사람이 쓴 더 붓다 앤 보더라인이라는 책이 있다. 2012년 대한민국에 나는 재즈광, 히피, 마약 중독자,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였다라 발매되었고 이후 2016년에 키라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하는 되었다. 미디어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 김혜수가 시련의 상처를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지수여라는 역할을 맡았다. 이쪽은 영화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것을 밝히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김혜수의 행동을 경계성 성격장애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다. 작중의 표현은 보더라인 디스오더, 즉 경계성 장애, 정확히 말하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맞다. 보더라인 PD라고 쓸 수 있으니 단순히 줄여 쓴 걸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때 조현병의 소견이고 영화의 내용으로 보아 경계성 성격장애의 하위 유형인 충동형이나 중증도 이상의 연극성 성격장애로도 볼 수는 있으나 공병으로 보기에도 현증이 뒤부죽박죽하므로 영화적 장치로 경계성 성격장애를 갖다 쓴 것으로 보여야 하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화 베티 블루 의 여주인공이 아주 전형적인 경계성 성격장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영화라 다소 미화된 감이 없지 않지만 감정적 불안정, 심한 충동성, 자해 행동 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화 자체가 수작이기도 하고 영상미도 좋은 편이니 볼만하다. 좀 매우 야하다. 베티블루를 봐야죠. 그리고 영화화된 책 처음 만나는 자유에서 저자이자 주인공인 수제너 케이슨도 경계선 성격장애 판정을 받는다. 영화에서는 위노라 라이더 분이 다만 책이나 영화나 경계선 성격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을 잡기는 힘드나 환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체험할 수 있다. 만화 원한 해결 사무소의 최종 보스격인 키츠네와 그 남동생의 성격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쏜 것 같다. 타인의 가벼운 호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한 뒤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다가 상대가 싫어하자 돌변해서 엄청나게 증오하고 괴롭힌다. 원한 해결사 여인도 그 점을 고려했는지 이들은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고 혼만 좀 내주고 다음 포섭에서 써먹었다. 너무 많고 하여튼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성격 장애이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남에게 상당히 의지하려고 한다. 다만 의존성 성격 장애와는 달리 약간이라도 배신의 기척이 느껴지면 또 나를 낙오시킨다는 마음과 나를 괴물로 취급한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한 양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약간의 호의만 주어도 나에게만 엄청난 호의를 준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도 같은 이치다. 또한 그렇게 화를 내고 결핍이 느껴지며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자살 시도와 자해를 하지만 이 또한 나를 봐달라는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 인물들의 인물들을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양극화해서 취급한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주면 착한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이중성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후자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상담의사의 냉담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해 및 타해를 하니 굉장히 다루기 힘들고 도와주기도 힘들어 악화되기 쉽다. 차라리 애정 결핍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인정과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해주면 치유가 되는데 반해 경계성 성격 장애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는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경고를 하니 그 경고하는 문구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때 일에 관해선 조심하라는 등 손을 자꾸 쳐다보면서 특정 소재가 관련되었을 때 태도가 덜 변하는 등. 이렇게 경계성 성격 장애를 읽어봤습니다.